안녕하세요.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서시입니다. 얼마 전에 동주라는 영화로 또 많이 알려졌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인이죠. 자, 부드러운 시어로 표현한 강렬한 다짐이라고 선생님이 뽑아봤습니다. 순결한 양심의 시인 윤동주의 부드러운 시어로 표현하는 강렬한 다짐. 길바닥에 100원이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두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입시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찾아주라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주는 순결한 양심의 시인입니다. 일본의 탄압이 계속되는 시절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런 현실을 아파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제와 우리 민족의 모습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면서 순교자적 삶을 다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시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은 우리 하늘을 보고 뭐 아이고 저 추접다 더럽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자, 하늘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 그러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부끄럼 없는 순수한 삶이죠. 여기 뭔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소망했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자,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을 약간 흔들 수 있는 그런 약한 바람이죠. 자, 이 바람은 결국은 화자의 어떤 내면적 갈등, 양심의 가책 이런 게 되겠죠. 자, 입시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아무튼 우리 일자의 현실이라면 화자가 지향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어떤 갈등 이런 게 있겠죠.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는 동주죠. 자, 이 나는 화자인데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입니다. 자, 괴로워했다. 괴로움은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아픔, 갈등이 있습니다. 자, 부끄러움 없는 순결한 삶의 소망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늘이 있었는데, 자, 별도 아주 깨끗하죠. 자, 별도 순수, 양심, 희망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둠과 바람 속에서도 결코 꺼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이런 순수하고 양심적이고 그런 삶을 소망하는 거죠.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그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삶, 바로 양심적인 삶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죽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한한 존재인데 아마 우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억압받는 대상 바로 우리 민족이 되겠죠. 일제하 우리 민족이 됩니다. 자, 그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지. 해야지에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 화자에게 주어진 바로 운명인데요. 바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은 순수한 삶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한 삶이 되겠죠. 명예를 중시하는 순명의식, 운명에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순교자적 의지를 가진 소명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야겠다. 자, 걸어가야겠다. 화자의 의지죠. 다짐합니다. 나는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픔의 길을 걸어가겠다. 자, 순교자적 삶의 다짐과 의지입니다. 이건 미래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옵니다. 자, 오늘 밤은 화자가 처한 현실인데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를 하셨겠죠. 별은 어떤 순수, 이상, 소망 이런 거죠. 별과 하늘이 뜻이 묘사해 있습니다. 그죠? 자, 순수, 양심, 희망인데 바람은 현실의 시련, 외부의 힘 또는 일제강점기 현실입니다. 자, 오늘 밤에도 나의 순수한 양심, 희망이 이런 외부의 힘에 스치우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는 겁니다. 자, 부정적 현실 인식과 화자의 의지입니다. 자, 현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고백적이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고 성찰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상징적입니다. 별, 하늘, 바람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순결한 삶의 소망과 의지가 됩니다. 자, 부끄러움 없는 삶의 소망과 의지죠.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식민지 지식인의 도덕적 순결성에 관한 고뇌와 의지가 드러나고요. 과거, 미래, 현재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야, 하늘, 별과 밤과 바람이죠. 시야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물을 통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미학이 또 드러나고 있고요. 자, 화자가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것은 밤과 바람 속에서 별과 하늘을 지향하고 있죠. 자, 어려운 현실에서도 순결한 양심을 지키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힘든 상황에서도 도덕적 순결성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인데요. 바람은 유혹, 시련, 고난, 갈등이고요. 하늘은 양심, 이상, 절대적 가치입니다. 별은 이상, 희망, 순수한 삶이죠. 밤이 빠졌네요. 자, 다음은 이 시의 시인을 회고한 글의 일부이다. 시는 곧 시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시는 곧 시인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것을 우리 표현론적 관점이라 합니까? 그는 읽는 책에 좀처럼 줄을 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그는 결백성이 있었다. 그렇죠? 깨끗하다.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일자로 굳게 담은 입,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그는 이처럼 마음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마디의 시어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다. 결백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시를 썼겠죠. 시국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가운데 하숙집을 또 옮겨야 하는 일이 겹치면서 그는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자,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은 결코 남을 헛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려운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 중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것은, 자, 문학을 보는 관점은 내재적 관점이 있는데요. 작품 자체만 우리 이걸 절대주의적 관점이랍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고요.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게 표현론적 관점이고, 대상이나 세계를 보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인데요. 이걸 외재적 관점이라 합니다. 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는 우리들에게 이 시는 정말 맑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군.
자,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에게 밤이라고 표현된 일제강점기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군.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외견과 연민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 작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에 그가 종날까지 우러르고자 하였던 하늘은 그가 믿는 절대자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작가는 자신이 식민지 상황에서 겪었던 삶의 고뇌와 사식의 결과를 이 한 편의 시에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것 같다. 자,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자, 앞에 문제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훑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 시의 형식을 한번 표현해보자.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겠죠. 그럴 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시로 표현해보면 더 좋고요. 자, 오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가 아닙니다.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하고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